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원의 인사이트는 어떠한 특정한 팀을 꼬집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특히나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경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변화하는 것들, 특히나 감독들이 어떠한 변화를 주는지, 그리고 이번 시즌의 리그에서 여러 포메이션을 소화하는 선수들이 꽤나 있거든요. 그런 선수들 중에 좀 눈여겨서 볼만한 선수들과 팀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간략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프리미어 리그 내에서 경기 중에 가장 많은 포메이션 변화를 했던 팀이 어딘지 아세요? 경기 중에 가장 많은 포메이션을 변화했던 팀, 바로 노팅엄 포레스트입니다. 이번 시즌 노팅엄 포레스트의 상승세가 굉장히 대단하죠. 최근에 누누 산투 감독이 이제 지난 시즌부터 노팅엄을 이끌고 있는데 이번 시즌에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또 내고 있고 리그 3위에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 가실권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리그를 중반기를 넘어가서 후반기로 이제 점점 치닫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노팅엄 포레스트가 지금과 같은 활약을 보여준다면 그리고 누누 산투 감독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다면 챔피언스 리그 진출 정말 꿈이 아닙니다. 이전에 챔피언스리그에서 또 우승컵을 땄던 경험이 있거든요. 챔피언스리그에 나갔을 때 역사가 있던 이 노팅엄이 다시 한번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 있는 이런 흐름입니다. 근데 이제 노팅엄이 왜 이렇게 축구를 잘하게 됐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밀렌코비치 선수가 잘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크리스 우드 선수가 이번 시즌에 득점력이 폭발하는 거, 그리고 워낙 노팅엄에서 잘하고 있었던 모건 깁스 화이트를 비롯해서 엘랑과 허드슨 오도이가 빠른 공수 전환이 되면서 역습을 나갔을 때 득점을 만들어내는 부분들, 특히나 최근에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 7골 중에 4골은 공수가 전환이 됐을 때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장점을 발휘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위치가 되어 있고 단단한 수비와 중원에 있는 선수들의 활동량을 기반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효율적인 축구를 많이 추구하고 있는 노팅엄입니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 누누 산투 감독의 현장에서의 대응 능력과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에서 포메이션 변화를 가장 많이 가져간 팀으로 현재 손꼽히고 있어요. 이런 걸 봤을 때 현장에서 변화를 주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지, 그리고 노팅엄을 비롯해서 어떠한 팀들이 변화를 많이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축구에서는 포메이션에 대한 중요성이 사실 많이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포메이션은 4-2-3-1, 4-4-2 형태로 처음에 경기를 시작할 때 출발은 하지만 사실 경기에 들어가면 그 위치대로 선수들이 위치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선수가 위치하고 있는 그 위치 자체가 포지셔닝이 되고, 그럼에 따라서 4-4-2로 출발했던 팀이 예를 들면 3-2-4-1처럼 변형이 가능한 상황이 이뤄지고, 그런 변형이 가능한 수를 하나 둘씩 더 던지면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많이 늘어나는 전술 형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포메이션이라는 숫자는 전화 번호에 불과하다는 이야기가 꽤 많은데요. 4-4-2, 4-2-3-1, 아니면 4-3-3. 사실 말이 비슷하지 4-3-3과 4-1-4-1의 형태도 역시 수비와 공격을 어떤 선수와 역할을 분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포메이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포메이션이 어떻게 유동적으로 변화하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잘 가져가는 팀, 노팅엄을 비롯해서 본머스, 풀럼 같은 중요한 팀들이 그러한 상대적으로 약팀이 강팀을 잡아낼 수 있었을 때는 이러한 전략적 맞춤 전술이 경기 중에 나왔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약간의 중하위권 팀들이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높은 수치의 변화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표를 보시면 노팅엄이 19번의 포메이션 변화를 게임 속에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웨스트햄, 사우스햄튼, 브라이튼 순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생각보다 중하위권에 있는 팀들, 그러나 이제 웨스트햄이나 브라이튼 같은 경우는 이런 변화를 가져가면서 경기 내용을 잘 잡았던, 경기 부분에 있어서 좋은 부분을 가져갔던 부분도 있고, 맨유 같은 경우에는 경기 중에 변화를 단 한 번 가져갔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건데 또 언제 가져갔느냐를 한번 본다면 맨유 같은 경우에는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늦게 결승골을 넣은 이후에 5-4-1 형태로 바뀐 것이 실질적으로 구조적으로 공식적으로 포메이션을 변화시킨 것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아모린 감독이 현재 본인의 스타일을 안착화시키는 데 지금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리해서 포메이션을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처음에 본인이 부임했을 때 그 포메이션 형태를 유지하면서 선수와 선수를 맞바꾸면서 역할을 조금 분배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 있었을 때 프리시즌이 없었던 아모린 감독은 결국에는 경기 결과와 직결되는 현재 과정 속에서
본인의 색깔을 녹여내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웨스트햄 같은 경우도 경기 내에서 14번의 변화를 가져갔는데 로페티기 감독 체제하에서는 리드를 가져갈 때 5-4-1 형태로 완벽하게 내려앉는 변화를 가져가긴 했었어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에서는 사실 공격성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한 골을 빠르게 넣고 승점을 지킬 수 있는 5-4-1 형태, 사실상 9명이 수비를 하는 수비 블록을 갖추게 되는 굉장히 보수적인 형태의 수비 블록을 갖추게 되겠죠. 그랬던 이제 웨스트햄이었는데 최근에는 또 그레이엄 포터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는 약간의 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휘리첼러의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그 내에서 교체가 가장 많은 팀이에요. 교체를 가장 많이 가져가면서 선수를 새로 시키면서 기존에 있는 틀을 변화시키는, 선수와 선수를 맞바꾸면서 그대로 틀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되게 과감한 시도거든요. 선수를 바꾸면서 3백을 쓰다가 4백으로 변화가 되고, 혹은 4백을 쓰다가 3백으로 변화를 시키면서 보다 공격성을 높일 수 있는, 공격성을 가중시킬 수 있는 형태를 많이 바꿔냅니다. 특히나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조르지누 류터 선수가 7개의 형태에서 포메이션에서 활약을 하면서 공격적으로 필요한 위치에서 활약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다재다능한 선수들의 위치와 변화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태 자체는 변하지 않았지만 선수를 바꾸면서 위치를 바꾸면서, 특히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아마드 디알로를 안쪽으로 조금 더 인버티드로 형태를 구축할 때도 있었고, 그다음에 오른쪽 윙백으로 세팅을 하면서 선수들의 어떤 작은 변화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안착화된 포메이션 자체는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던 중하위권 팀이었다. 그런 부분에서 노팅엄 같은 경우에, 그리고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 많은 변화를 좀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또 크리스탈 팰리스를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은데요. 크리스탈 팰리스 글라스너 감독이 이끌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3백을 기반으로 합니다만은 그 중원에서 카마다 선수의 위치를 좀 보시면 재밌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카마다 선수는 중원 미드필더, 그리고 혹은 수비형으로도 이번 시즌에 아주 간혹 뛰었었고요. 그리고 공격형으로 나갔을 때 여러 가지 위치,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르지누 위터 선수의 어떠한 성향과 비슷하게 이번 시즌 7개의 포메이션에서 활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선수의 다재다능함이 사실 조르지누 위터 선수는 이제 그 선수의 공격적인 재능을 다양하게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쓰여지고 있는 것과는 조금은 반대로 카마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 위치에서 뛰게 되면서 기존 선수들의 약간 보좌 역할을 좀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카마다 선수도 본인의 위치를 조금 더 안착화시킬 수 있다면, 그리고 본인이 조금 더 맞을 수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 그리고 약간은 중원 미드필더에서 뛸 수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다재다능함을 좀 더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포메이션 자체의 변화가 이번 시즌에 아모림 감독 체제에서는 크게 없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여기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해줬던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마즈라위 선수죠. 바이에른 뮌헨에서 이번 시즌에 건너와서 프리미어리그의 첫 번째 리그임에도 불구하고 부침없는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데, 이 선수가 현재 뛰었던 위치가 또 앞서 말씀드린 카마다 선수 혹은 조르지누 위터 선수와 동일하게 7개 위치에서 뛰었는데요. 특이한 건 수비 전 지역에서 모두 이번 시즌에 뛰고 있다는 겁니다. 윙백 혹은 풀백, 오른쪽 윙백, 오른쪽 풀백, 센터백 두 위치까지, 그리고 왼쪽 풀백과 왼쪽 윙백 혹은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왔던 경기도 있었어요. 이 선수의 이제 다재다능함이 또 이 아모림 감독 체제에서 굉장히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에 조금 더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메이누 선수 같은 경우에도 중원 미드필더뿐만 아니라 제로톱에 가까운 가짜 9번 역할을 최근에 또 소화해 준 적도 있었거든요. 확실히 기존의 틀을 유지하는 대 가운데서 이 아모림 감독이 다양한 위치에서 뛸 수 있는 다재다능한 선수들을 조금 더 추구하고 있다는 것도 이러한 형태에서 볼 수 있고, 대표적으로 마즈라이 선수가 이번 시즌에 그 속에서 활약을 잘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특정 팀보다는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다재다능한 선수들, 그리고 팀마다 어떠한 전술적 포메이션을 유지하고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사실 최근에는 플랜 A를 잘 짜는 감독들은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랜 A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빅클럽 감독들도 꽤나 많이 있는 현재 상황인데요. 하지만 현재 프리미어리그 상황을 봤을 때는 중위권 혹은 중상위권의 팀들이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이유들은 플랜 A의 완성도에서 벗어나서 플랜 B, 플랜 C까지 유동적으로 본인의 형태를 가져갈 수 있는 그 감독들의 판단, 그리고 그것들을 수행해 줄 수 있는 선수들의
역할이 같이 부합이 되면서 결국에는 강팀의 플랜 A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꽤나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도 그랬고 최근에 첼시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에 조금 눈에 보이는 부침이 있었을 때를 되돌아본다면 결국에는 이 감독들의 색깔과 전략 전술이 기존에 보여졌기 때문에 상대 감독들에게 읽혔다는 부분이 꽤나 많이 보여줬었고요. 이러한 상대적인 전적에서 좋은 폼을 보여줬던 감독들은 예를 들면 풀럼 같은 경우 아니면 본머스 이런 상대적으로 약팀들 노팅엄 같은 이런 어떤 조직을 기반으로 했을 때 변화를 가져가기 용이했고 다재다능한 위치에서 그리고 여러 위치에서 여러 역할을 수행해 줄 수 있는 선수들이 있던 팀들이 오히려 결과를 내는 경향도 많아졌습니다. 감독들의 포메이션은 경기 중에 40개 넘게도 쓸 수 있는 현실이지만 사실은 현실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크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독의 역량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현대축구 흐름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경기 중에 어떤 판단을 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노팅엄이 이번 시즌에 잘하는 이유 중에 또 중요한 부분은 그러한 누누 산투 감독의 경기 중에 영리함 속에 있지 않나 그렇게 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프리미어리그를 강팀과 중상위권 그리고 중하위권들이 서로 맞물리는 구조로 이번 시즌에 흘러가고 있는데 팬분들도 강팀들이 잘하는 것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감독들, 중하위권 팀들이 감독들의 전략 전술을 경기 중에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재미있는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인사이트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